나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 세상의 획일화된 기준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고 편협한 잣대에 평가당하며 상처 입었다. 나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에서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나만 빼고 떠들며 웃는 이들을 보는 것처럼 세상은 늘 나에게 소외감이란 그림자를 안겨줬다. 긴 시간 동안 우울은 나만 겪는 불온한 감정인 줄 알았다. 무인도에 고립되어 몸부림치던 내게 누구도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언어로 옮겼다. 그리고 지금 수년간 쌓아온 기록들을 돌이켜보며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낀다. 이곳에 나의 발자국을 남긴다. 점점이 이어온 삶의 흔적이 기억에서 옅어지기 전에 방황하며 나아온 길을 기억하기로 한다. 나를 믿기 위해 어떤 걸음도 헛되지 않았음을 잊지 않기 위해 이제 나의 걸음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봄沼에서 펴낸 박수현의 나는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13년 동안 우울증과 사회불안 장애를 안고 산 박수현 작가 본인의 마음을 기록한 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건지 알지 못한 채 마음 한쪽 구석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웅크리고 있던 저자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히 들여다 보이는 글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왜 나타나는 건지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누구도 공감해주기 어려운 이 우울증은 어쩌면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저자가 그런 우울증의 고리를 풀기로 결심한 건 4년 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라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그동안 꽁꽁 싸매놓았던 나의 감정들을 밖으로 꺼내 놓아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꾸준한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삶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나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답이 점점 늘어날수록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고 하네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요. 저자는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삶에도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아가 잘 살아가고픈 마음이 싹트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의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고장나 더 이상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던 날, 방 안에서 삶의 경계선을 넘어가려다 실패했다.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 차라리 죽게 될 거라면 치료를 받자는 마음으로 상담센터를 알아봤다. 학교 홈페이지와 대학 커뮤니티를 이용해 심리 상담을 알아보던 중 교내에서 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모두 뒤져 후기를 찾아 읽었다. 그리고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건물 앞까지 찾아갔지만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상담을 받아도 될까? 시간이 더 지나면 괜찮아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은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커져갔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이미 무너져 내렸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며 겨우 견뎠다. 누가 여기서 날 구해줬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상태로 1년이 더 지나서야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이 끝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감정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다. 아주 사소한 감정에도 쉽게 휘둘려 수시로 기분이 바뀌고 그 감정에 깊이 빠져든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우울감이 날 갉아먹고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 우울의 시간 동안 난 끊임없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성찰해야 했다. 비록 잘못된 주관에 비판과 비난이 가득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나에게 집중하는 법과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요즘은 매우 편안하고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뿐인데 온전히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는다. 무엇보다 상담 선생님께서 잘못된 나의 시각을 바로잡아 줄 때마다 나의 세계가 한 뼘씩 넓어진다. 언제까지 이 기분이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우울해지더라도 언젠가는 편안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이 시간이 가르쳐 주고 있다. 아직 어떤 감정에도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마치 깊은 밤 찾아오는 친구처럼 곁을 내어주고 그 얘기들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다독이며 함께 웃을 것이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억새같이.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할 당시 내 앞엔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커다란 벽이 존재했다. 매일 최선을 다해 연습하는데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아니, 차라리 고만한 실력이라도 유지했으면 다행일 텐데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뒷걸음질 쳤다. 무엇이 나를 가로막는지 모르면서 뚫고 나가야 하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애가 타면 안간힘을 냈다. 힘을 내는 방법 외엔 달리 도리가 없어서 잘하고 싶은 욕심만큼 힘을 들였다. 안 나는 고음을 내보겠다고 하지도 못하는 기교를 부려보겠답시고 주의를 기울이면 몸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과유불급, 적절히 배분하지 못한 힘은 무익한 독이 되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레슨 때마다 힘을 빼고 노래하라는 지적을 들었지만 일부러 힘을 빼려 하면 힘을 빼기 위한 힘이 더해져 고생했다. 힘은 도통 빠지지 않았고 내 노래는 늘 목석같이 경직되어 있었다. 차마 노래라 부르지 못할 꺽꺽대는 음성이 토막나 튀어나왔다. 그건 마치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았다. 늘 아등바등 치열하게 애쓰며 하루를 살았다. 열심히 안 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뭐든지 너무 열심히 했다. 딱히 해야 할 일은 없었지만 살아있기 위해선 나를 지켜야 했고 조그만 나를 지키기 위해선 힘을 아주 많이 내야 했고 힘을 짜내는 버릇을 들이니 온몸에 힘이 들어가 뻣뻣하게 굳었다. 힘을 주고 있음을 알아차리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처구니 없게 자려고 노력하다 깨달았다. 눈을 감을 때 힘을 꽉 주고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번 의식하니 거슬리다 못해 눈까지 아픈 기분이 들어 순간 에잇하고 탁 풀어버리니 웬걸 얼굴에 힘이 쫙 빠졌다. 잔뜩 주름진 살이 반드시 펴지는 감각이 산뜻했다. 왜 그러고 살았을까?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걸. 속이 시원하고 홀가분해서 절로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 이후로 뭐든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과 잘하고만 싶은 마음을 버리니 삶이 꽤 편안해졌다. 열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풀어 느슨하게 나울거린다. 언제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힘쓰던 옛날을 건너 바람에 하늘거리는 억새같이 유하게 흔들린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돌덩이가 되어 바닥에 박히거나 나뭇가지처럼 꺾이지 않게 힘을 빼고 부드럽게 임한다. 생소한 동작을 서슴없이 무슨 동작이든 수행하며 유연하게 적당히 설렁설렁. 영초에 나는 행복하다. 해가 기울 무렵 일을 끝마치고 시원하게 씻고 나와 아끼는 잠옷을 입고 은은한 조명을 켜놓고 침대에 누워 창문을 건너온 늦여름의 바람을 맞으며 이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아. 오롯이 즐기지 않으면 아깝잖아. 흘러가는 1초가 아까워 만지작거리던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물어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오롯이 그 시간에 머물며 평화로운 늦여름을 즐겼다. 사람들은 현재에 살아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 책에도 숱하게 쓰여 있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말이다. 하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고 때론 정확히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한다. 나 또한 현재에 집중하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솔직히 매일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날이 많다. 언제나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척을 하고 오늘을 신경 쓰지 않을 핑계를 만들어냈다. 여러 차례 상담을 거치며 나를 괴롭히던 감정들을 다시 다루던 중 상담 선생님께서 착각이란 단어를 꺼내셨다. 어떤 감정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는 타이밍에 그 감정을 느끼는 건 착각이란 말이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몇 마디 더 주고받으니 점점 확실해졌다. 예전 일기에 나는 여전히 상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쓴 기억이 떠올랐다. 상처는 저 옛날에 나서 아파할 만큼 아파하고 아물었는데 마치 지금 똑같은 상처가 난 것처럼 곱씹어 아파했다. 이미 현재는 과거와 달라졌는데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자동으로 과거의 감정을 끌어와 재생했던 것이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즉시 현재를 인식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있는 공간과 시간을 느끼며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익숙해지면 헛된 고통의 공회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마음 챙김 명상을 추천하셨다. 마음 챙김 명상이란 호흡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에 머물며 집중하는 훈련이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을 떠올리지 않고 현재 상황을 느껴지는 대로 또렷이 감각하는 행위다. 나는 여기에 현재로 돌아오기라는 이름을 붙여 연습했다. 덕분에 과거에서 비롯된 마음이 비교적 빠르게 잠잠해졌지만 곧 미래를 향한 감정들이 움트기 시작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의 불확실은 불안, 두려움, 공포로 번져 금세 나를 잡아먹었다. 그럴 때면 현재로 돌아오기를 시작했다. 미래는 아무리 열심히 대비하더라도 불안하기 마련이다. 현재를 희생해 방어해도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난 가족과 안전한 집에 있고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진 방에서 푹신한 침대에 몸을 맡길 수 있다. 냉장고에는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가득하다. 그러니 지금 불안할 이유가 없다. 미래의 불안을 당겨오는 건 때 아닌 감정으로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시기에 맞는 감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하고 싶은 현재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문득 올려다본 하늘이나 예고 없이 내린 소나기나 까만 밤의 방안이라든가
거짓된 마음에 속지 않으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음미했다. 순간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일이 쉬워졌다. 현재에 집중하고 애정을 가지면 좋은 순간을 발견하게 되고 머물고 싶어지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인생이라면 얼마든지 간직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벽 3시 은은한 주황빛으로 물든 방에서 노트북을 보고 타자를 치며 선풍기 바람 소리를 들으며 지금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명상할 때처럼 들이쉬고 내쉬는 하나의 호흡에 맞춰 정말 잘 살아가고 싶다. 곧 영원히 사라질,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유일한 지금. 1분 뒤에 나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0초의 나는 행복하다. 10분 게임. 달라질 여지 없이 똑같이 흘러가는 일과가 지겨울 참에 서점에서 키아라 감베랄레에 져서 10분의 기적을 발견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주인공이 정신과 의사의 제안으로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루에 10분 동안 한 달간 해보는 내용이다. 목차를 훑어보니 여태껏 발라본 적 없는 색의 매니큐어 바르기, 헬스장 등록하기, 새로운 요리하기 등 사소한 행동이 대부분이라 나도 바로 다음 날부터 한 달 내내 10분 게임을 따라했다. 첫날은 늘 지나쳤던 집 근처 식당에 갔다. 둘째 날은 입어본 적 없는 스타일의 옷을 사입었다. 셋째 날은 난생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다. 그 다음 날에도 여러 일을 계속 시도했다. 왼손으로 글씨 쓰기, 왼손으로 밥 먹기, 뒤로 걷기처럼 평소에 하는 행동을 반대로 하거나 달리기, 새벽에 산책하기, 드라마 정주행하기, 블로그 만들기, 택배 붙이기, 핸드드립 같이 간단한 일을 체험했다. 장보고 요리하기, 영화 보기, 쇼핑하기 등 혼자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보고 토익 학원과 운전면허 학원 등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갖가지 일을 시도하고 도전했다. 한 달 뒤 무려 30가지 일을 새롭게 경험하고 게임을 종료했다. 그리고 그만큼 나의 세상은 넓어졌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이런 일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하다 보니 점점 재밌어졌다. 매일 노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때론 그냥 저지르며 즐거워했다. 승패가 없는 게임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며 마음껏 즐겼다. 틀처럼 고정되는 하루가 깨지고 새로움을 겪는데 능숙해졌다. 남은 날마다 한 가지씩만 해도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무료한 마음 한구석이 든든했다. 그 뒤로 하지 않았던 일을 찾아서 해본다. 가지 않을 곳을 일부러 찾아가고 하지 않을 일을 자초하거나 인연이 없을 일에 도전한다. 생각보다 해보지 않은 일이 많고 가보지 않은 것과 보지 않은 것,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경험할 일은 수두룩하다. 대단치 않은 일이 잔뜩 남아있어 고심해서 골라 삶의 목록의 가능성을 하나씩 추가한다. 삶의 확장 공사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중이다. 지금까지 봄눈에서 펴낸 박수현의 나는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였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